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자고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가을 배추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론조사부터 좀 보죠. 네. 갤럽은 한 주 쉬었어요. 그렇죠. 네. 리얼미터. 다음 주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왜요? 9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갤럽은 공휴일이 조사 기간 중에 포함이 되면 화수목이 조사 기간이거든요. 포함이 되면 안 나오면 다음 주도 예. 갤럽은 조사 결과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예.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은 제외입니다. 1일과 3일 이틀은 제외입니다.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1일 3일 제외한 유무선 자동답 조사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7.9%로 직전 조사보다는 2.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68.1%로 내려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냥 기계적인 통계적인 등락으로 봐야 되느냐, 오르고 내림으로 봐야 되느냐, 조금씩 또 위기감에 따른 결집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후자 쪽인 무기에 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결집 그렇죠. 더 왜냐하면 이상 밀릴 수 없다.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영남 지역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라고 봐야 되죠. 워낙 하염없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그것에 따른 지지층들의 재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들 좀 볼게요. 지지도는 지금 근데 별로 이렇게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그냥 옆으로 이거 뭐라 그러지? 옆으로 그냥 횡보. 횡보. 네네. 그러니까 횡보하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이른바 친한계는 세결집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그다음에 그 전에 아무래도 친한계 의원들 만찬을 가지고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일단 친한계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인물을 봐야 되는데 한 대표가 이제는 친윤 이렇게 분류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그냥 여권 비주류하고 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나빠졌을 때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여권의 비주류 쪽은 어느 정도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반사이득도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 태생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있겠는가.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러니까 여권 비주류 입장에서 역대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막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좀 그래도 참작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의 여권 비주류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표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태생적으로 떼놓을 수 없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큰 실패라고 해석이 되면 한동훈 대표도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반드시 더 낮게 만들어야 되는 정치적인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역대 다른 여권 비주류하고는 다르다. 예, 이 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행동이나 이런 걸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 쪽의 친한계 의원들의 회동이 총선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 동안은 이제 대통령하고 전당대회 네. 그날 있었는데. 그렇죠. 대통령하고 맞서는 그리고 친윤 대 친한이라는 이 구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럼 피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저는 성동격서로 봐요. 성동격서?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이제 탄핵도 거론되고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태에 대해서 우려가 있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지난 전당대회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냥 변화를 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소야 대정부에서. 그러니까 성동격서로 뭐냐면 대통령을 직접 움직이는 힘들어. 독대도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여론을 움직여서 윤석열 대통령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한동훈 대표라고 보여도 여론 반전을 통해서 이제 윤심의 변화를 가지고 대통령도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TK 지역에서도 지금 조경태 의원도 23명 모임에 참여를 했잖아요. 예.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 김재섭, 김건,
이런 사람들이 추측이 됐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다음 모임 때는 한 명 더 내려와라. 예. 박정훈 의원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50명? 한 40여 명 정도는 네. 어디로 지금 마음을 결정 못한 상태다. 근데 사실은 당이 원하는 건 어느 한쪽으로 줄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지지층들이 원하는 건 유난 갈등 전쟁이 아니라 협력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정면 충돌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왜? 자칫 잘못하면 제압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살아있는 권력이죠. 공도 동망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노태우 YS의 관계. YS는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왜? 그때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YS를 흔들긴 하니까 YS가 제압을 했죠 그때. 그렇죠. YS가 제압을 합니다. 마 산에 가자 이러면서 제압을 합니다. 마산에 갔어요. 마 산에 가자는데 정말 마산을 갔어요. 그다음에 네. YS 이해창 때는 YS 이해찬 아니고 이해창 때는 97년입니다. 제압을 못해. 예. 그러니까 결국 이인재가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마지막에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 사례를 원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임기 막판에 박근혜 대표를 배려를 합니다. 예. 박 대표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새누리당으로도 이름도 바꾸기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건 그 구도인데 예. 과연 가능할지. 예. 과연 자 네. 누가 누구를 아까 그럼 제압할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아니 그걸 지금 상황에서 제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준석 대표 쫓겨났고, 예? 나갔고 어쨌든 네, 네.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중간에 끌어내렸. 아 이건 이런 표현 적절한데 어쨌든 아니, 그만뒀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도 그러니까 있다. 이 얘기인 김태현 거예요? 짧게만 김태현 진행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되게 하는 건 힘들어요. 킹메이커 역할은 힘들지만 누구를 안 되게 하는 거는 웬만하면 또 가능해요. 예. 왜? 발목을 잡아버리면. 어.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 대표에서 끌어내린다는 게 아니라 대선 가도에 그렇죠. 방해를 하겠다 뭐 이런 그게 거구나. 한동훈 대표로서는 최대 타격이 되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두 사람이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아는 관계일 때가 더 그래요? 고통스러운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김수민 평론가 이게 그저께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의원들 만찬에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달라. 뭐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뭐 당 대표니까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에게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뭐 이렇게 네. 해석도 될 수도 있지만 또 깊게 생각해 보면은 물러서지 않고 누구랑은 싸우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지. 뭐 이런 또 네.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서 어떻게 봅니까 이거? 근데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굳이 하는 것은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한편으로 암시하는 거 아닌가. 진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이 돼 있으면 예.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회동에서 보면 영부인에 그제. 관련된 그제 이제 그 영부인에 관련된 언급도 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인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봐가면서 대응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예.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원들이 김건희 네. 여사 국정감사 때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좀 걱정을 그렇죠. 하니까 네. 야당이 국정감사 때 뭘 제시하는지를 보고 네네.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대응 기조라는 게 일단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말인즉슨 네. 그러면은 현재 이 친한계 쪽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예,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조금 방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거는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거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기에는 사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게 완전히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할 정도의 예. 그런 사건들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평가를 하는 쪽의 국민들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얘기가 아니, 커플링이죠. 그러니까 동반 하락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 점에서는 멀리서 보기에는 국민들이 멀리서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차별화가 돼 있다거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실적을 냈다거나 이렇지는 못하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현재 액션인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 비공개 질의응답 때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저 배 소장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엄중하고 위험하다. 네. 결정을 할 때가 왔다.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렇죠.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겠다는 이건 거예요? 뭐냐면은 뭐 뻔해요. 이제 우리가 왜 국어 1타 강사 뭐 서땡샘 선생님 보면은 밑줄 쫙 별표 이러잖아요. 언제 때 이거? 아, 그래요? 네, 밖에서 좀 동요합니다. 몰라요, 우리 저 PD들은. SBS. 네.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 밑줄을 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저는 지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리얼미터처럼 반등이 되면 그래서 30%대로 올라갈 기대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이제 강력하게 행동을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지지율이 만약에 10%대로 내려갔다. 한국 갤럽이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건 움직이지 않고서는 공도동망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른바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결단 안 내리면 같이 끝장이 납니다. 임기가 얼마 남았든 간에 막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특검 통과의 마지노선인데 저는 아까 김수민 평론가 얘기처럼 그걸 올해 내에 결정을 한다. 그러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임기나 또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내년 대체로 이제 9월까지가 임기로 보는 거잖아요. 대선에 나갈 거면.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2분기면은 이제 4, 5, 6월이니까 그때 결정이 안 되면 사실은 나갈 때 한두 달은 사실은 거의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뭔가 좀 명분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댐 작업을 하고 있다. 댐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선택은 뭐가 될 거로 봐요? 마지막 선택은 뭐 결별이죠. 최종 수단은. 근데 그 결별을 한다는 거는 김건희 이 특검법도 재의결을 하게 되면은 뭐 가결을 시킬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내년까지 거고. 그걸 끌고 간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게 파장이. 그래요. 근데 분수령이 또 당장 다가오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곧 내려질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동안 몇 달 동안 시간을 끌 수가 있을까? 특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기에 관련된 결정은 한 대표가 내려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어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대통령실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과요? 좀 전반적인 총체적인 자, 어떤 특정 사안이라기보다는 근데 지금 어제 저 원외 당협위원장 에서도 일부 친한계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던데 사과로 되겠느냐? 사과 플러스 알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사과는 이제 과거에 대한 사과잖아요. 앞으로 그럼 내가 활동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외 활동을 줄이겠습니다. 무슨 뭐 예전에 대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조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요청이 그렇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TK 기반이 후덜덜거리고 또 심지어는 60대 70대 이상 주부처 이른바 대륙주죠. 이 대통령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국정이 지금 한 절반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렇다면 이제 뭐 기성전 김건희 여사잖아요. 지금 이번 달 국정감사도 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김건희 국감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파격적인 내용을 담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활용점정이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담지는 못한다도 설사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적어도 국민들의 뭐 그걸로 다 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럼 그거라도 안 할 거냐? 일각에서는 이제 사과하면 그게 오히려 야당의 총공세의 빌미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방아쇠 효과라고 해서 트리거 이펙트가 돼서 봐라 오죽 잘못했으면 그렇게 안 하던 사과를 하겠냐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좀 누그러뜨리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과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도의적 수준인 것이고 또 말로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사과를 한다고 특검에 관련된 논쟁이 사그라들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게 결국에 중요한 거고 결국 그러니까 친한계도 사과 요구선을 넘어서 특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여기까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특검을 네. 아니 앞서 저 윤태곤 실장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계나 그다음에 친한계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는 같이 공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탄핵하면 다 공도 멸망이다. 여권 자체가 공멸이죠. 공멸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 막기 위해서 친윤계는 그러면 대통령 부부를 결사 보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친한계는 털 건 털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아니, 근데 탄핵을 막기 저는 위해서는. 이렇게 내묻고 싶어요. 결사 보위하려면 결사 보위 방법이 뭔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야당을 반격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심판이 더 중요하다, 더 이런 핵심이다. 거죠. 결사 보위하는 아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검법도 받지 말고 여론이 호전된다면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론이 호전이 안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뭐 말 그대로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때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예. 현실은. 그래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좀 이게 절제하겠다. 그리고 가령 뭐 김건희 여사 입으로 제2부속실을 왜 설치 못할 이유가 뭐였냐. 당장이라도 설치해서 일정도 잘 관리하겠다. 예. 뭐 또 여러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뭐 해명하겠다. 그러면 좀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권에서 어. 특검은 탄핵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자책골이에요. 왜 그래요? 그럼 특검 해가지고 이렇게 진상규명하면 탄핵의 사유나 단초가 나올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특검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의 어떤 조항이 위헌적이다 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 특검 자체 이게 탄핵용이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은 이건 본인 그 대통령한테 오히려 해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이제 채널A 인터뷰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야 이거 이제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고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근데 이 일단 검찰에서 부른다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겁먹거든요. 그렇죠. 특히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검찰이 수사력이 막강하니까 뭐를 어디까지 털어서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이며 뭐를 검찰에 가지고 있을까를 항상 저희들도 변호인들도 신경을 쓰는데 이 어제 명태균 씨 얘기 보니까 이 얘기예요. 본인이 이제 조사받아서 검사 앞에 딱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하겠다. 그럼 그 얘기는 딱 창원지검 검사 앞에 갔어. 그러면 네 감당할 수 있나?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웬만하면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본격 수사 전입니다. 조사 전입니다. 검찰에서. 자, 요렇게 하다가 이제 좀 한 달여 지나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면 저의 모든 죄를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예. 이제는 석고대죄하면서 자숙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또 바뀌어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가 뭐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적인 인물들이 이제 검찰에 갈 때 반응들이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뭐 이게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내 배를 어떻게 해버려라 검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검찰에 영향을 주겠지 생각하는데 블러핑과 그냥 일종의 블러핑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다 허장성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걸 과장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어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심리에는 어떤 야 명태균 보통 사람 아니네. 뭐가 있긴 있나 보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달 뭐 그래요? 석 달 지나면서 태도가 확 달라져요. 예. 제가 검사하면은 명태균 씨가 뭐 감당할 수 있겠냐, 뭐 탄핵 어쩌고 얘기를 하면은 네 전화 볼게야. 뭐 이거잖아 지금. 그럼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투리를 쓰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래요? 제가 검사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검사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볼 거다. 아니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예, 검사는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예. 만약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 감사하느라고 덮는다.
이거는 뭐 임기 초기도 아니고 네, 20세기 검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허장성세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 얘기예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 말도 이게 어떻게 뭐 본인을 방어하려고 하는 건지 같이 자폭을 하자는 건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이 세 가지를 들여다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정말 관련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그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세 번째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두 부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 있는, 물론 뭐 제가 완전한 규명을 말씀드린 건 보도에 따르면 2번,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의 이 공천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뭐 칠불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저는 검찰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본인은 1번이나 3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검찰이 보는 건 공천 거래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금 또는 돈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지금 보는 시선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표본이라 이 문제, 그러니까 결국 부정한 여론조사, 잘못된 여론조사 아니었나 이 부분도 이제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보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JTBC보다 짧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명태균 씨한테 당신이 대선 때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대통령의 여사 이름을 팔고 다녀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다가 명태균 씨가 주장했어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만약 좀 믿기 어려운 얘기죠. 네. 그게 이거 뭐 자체- 완전 말 같은 편인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랑 호영호재하고 가까운 사이요. 형 정도면은 이름 좀 팔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거는 네,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